소개를 드린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생략하고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여기 어떤 분들이 오고 계시고 이제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소개 드릴 겸 그리고 제가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것도 소개를 드릴 겸 해서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소중한 모든 것이라고 해서 주제는 제로웨이스트 베이스 캠프고요. 제가 되게 산행을 좋아해가지고 트레킹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트레킹 가기 전에 내가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고 나를 이렇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는 공간이 베이스 캠프거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을 하면서 이런 거절하는 소비 방법을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로 웨이스트 베이스 캠프라는 부제를 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전을 했어요. 이전하기 전에는 공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활동과 관련된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 사업으로 오는 분들한테 제로웨이스트가 뭔지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했던 공간이라면 지금은 이제 공간의 거점으로 제가 이제 밖으로 계속 나가면서 사람을 끌어오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뀌었고요. 스스로를 쓰레기 큐레이터라고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화재나 이런 미술품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흐름에 맞게 짜임새를 맞춰주고 스토리를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큐레이터여서 저는 이제 쓰레기와 관련된 그런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좀 짜이 말고 쓰레기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하나 만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쓰레기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성인이든 어린이든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통 쓰레기와 관련돼서 언제 쓰레기가 나오고 어떤 게 쓰레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우리 쓰레기를 생산해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소비를 하기 전, 그러니까 소비를 하기 위한 물건이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탄소를 발생시키고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저희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보통 쓰레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죠. 이거의 절약의 중요성 아니면 쓰레기를 줄이는 거의 중요성을 알지만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오히려 그걸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바람에 줄여야지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도 이거를 말씀을 드려요. 여기는 이제 송도에 있는 소각장이고요. 동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보면 송도에 있는 소각장은 하루에 400톤 정도의 일반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분리배출이 잘 되는 곳들 말고 일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배출해낸 일반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나머지 분리배출된 쓰레기들은 또 지역에 있는 개인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 400톤 정도만 들어와가지고 잘 태워져서 그게 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나은 건데 매립지가 채워지는 속도가 이렇게 큰 이유는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한 쓰레기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견학을 한번 가면 첫 번째로 놀라는 게 진짜 쓰레기가 많구나를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소각장이 모자라구나 그것 때문에 좀 놀라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일반 쓰레기, 이건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쓰레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반 쓰레기는 처리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워서 묻거나 아니면 그냥 묻거나. 지금 일반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인데 그 태워서 묻는 방법이 더 좋은 거죠. 부피가 줄게 되니까. 승도 소각장은 하루에 400톤, 그리고 청라에 있는 소각장은 380톤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건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이쪽으로 들어가요. 쓰레기는 쓰레기 발생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 780톤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인천에서 하루에 11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20톤 정도는 직매립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땅에 묻혀요. 땅이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죠. 그 땅에 묻혀서 썩을 때까지 그냥 그 땅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가 같이 있죠.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랑 서울권에서 나오는 이런 탄 쓰레기 혹은 안 탄 쓰레기들이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채워지는 속도는 점점 빠르게 될 거고 이 부분에서 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인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이 그쪽으로 많이 쓰이게 돼서 복지로 오는 것보다 세금으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 돈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3매립지까지 지금 쓰이고 있고 3-1 매립지가 거의 다 이제 다 차가고 있어요. 그리고 3-2 매립지까지 다 차게 되면 4매립지가 오픈이 될 건데 4매립지는 지금 저어세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어세가 사는 공간을 다시 매립지로 써버리게 되면 그들이 사는 공간이 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우리가 버릴 쓰레기,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역순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제 이런 장소에서 좀 알게 되거든요. 이게 보통 저희 공간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긍정적인 분들 아니면 정말 염세적인 분들로 나뉘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하나 하면서도 아는 게 병이라고 이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든 뭔가 힘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염세적인 쪽에 속하는 타입의 사람이기는 한데요. 근데 그런 긍정적인 분들이 좀 많아지시기를 원하는 마음, 저 또한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활동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7월 13일 얼마 전에 방송된 KBS 다큐인데요. 유튜브에서 그냥 바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뭐 소비하기 위해서 뭐 석탄 연료를 쓰고 그로 인해서 뭐 탄소 발생량이 많아져가지고 온도가 높아져서 이대로 조금씩 따뜻해지면 빙하가 녹아서 뭐 해수면이 올라서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이. 근데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지구가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그 단어에 익숙해져서 아직도 따뜻한 상태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끓는 바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언어부터 조금 바꾸자. 네, 단어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지칭한 단어부터 바꾸자라는 생각으로 저게 나중에 이제 수업을 나가더라도 이렇게 끓고 있다, 가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 뉴스인데요. 이게 되게 어제 뉴스 같죠. 작년에도 있었고요. 흰남노라는 태풍이
태풍이 이렇게 불어 닥쳐가지고 대비되지 않은 지역들 먼저 차례차례 물에 잠겼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버린 작은 쓰레기들 때문에도 되게 이 위기가 되게 커졌었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긴 장마가 오기 전에 시민사회에서부터 좀 되게 각성을 했었던 게, 우리 지금 빗물바지 다 치우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뭐 플로깅 하시는 분들도 이제 빗물바지는 원래 지나쳤어요. 원래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주었다면 빗물바지 다 꺼내가지고 쓸고 거기에 더 촘촘한 망을 두르고 이런 활동들을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어김없이 또 다시 침수 피해는 있었고, 이 침수 피해가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거, 대비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잘 몰랐던 거, 이제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이런 기후 위기가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제 기후 난민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나라. 여기는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예요. 자원순환센터라 하면 제대로 잘 분리 배출이 된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그 쓰레기들을 재질대로만 분류해서 얘네들이 다시 원료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공간인데, 여기는 소각장보다 훨씬 더 오염도가 심한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냄새나 벌레, 그리고 징그러운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이라고 했을 때, 재활용이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배출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만약에 쓰레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모임에서 10명 이상이면 여기에 그 견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견학도 가서 쓰레기 문제가 진짜 우리 지역에서 얼만큼 심각한지도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분은 송도 재활용 그 센터가 이렇게 오픈한 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아예 오픈 멤버예요. 근데 장갑을 한 4겹을 끼고 계시고요. 그 중간에 그 정육점에서 쓰는 그 철 장갑 있죠. 그것까지 같이 끼고 계시는 이유가, 이 쓰레기 자체에 너무 많이 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장갑 몇 겹이나 끼고 계시고, 절대 만지지 않는 쓰레기는 비닐로 칭칭 묶여서 들어온 무거운 스티로폼 박스는 아예 쳐다도 안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하기 위해서 잘 뜯고 하려고 하셨겠죠. 근데 그 양도 너무 많을 뿐더러 그 안에는 쓰레기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그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보지 않는. 그래서 지금 보신 게 플라스틱 페트를 골라내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제대로 분리 배출이 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자원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패싱되는 것들이 우리가 내놓는 거의 40% 이상이 탈락이 됩니다. 이 탈락된 자원들은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각장으로 들어가거나 소각장에 못 들어가면 그냥 땅에 묻히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썩지 않은 쓰레기들이 계속 땅 안에 이제 있으면서 그렇게 되겠죠. 네. 끔찍한. 네, 그 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 중에서는 이거는 그나마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쓰레기들 이야기였거든요. 이 시스템 밖에 있는 쓰레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를테면 그 요즘에 고속도로 때문에 되게 난리잖아요.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 처음으로 생기는 게, 고속도로에서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 사람이 안 보이는 곳들을 이제 꾼들이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 꾼들은 그 땅을 맹진데 빌려요. 빌린 다음에 이런 뭐 아파트나 이런 뭐 관공서 아니면 회사 쪽하고 같이 용역을 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조금 싸게 치워줄게. 그럼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확인을 안 하니까 계약을 하고 싼 돈을 쪽을 선택을 하겠죠. 계약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장으로 가서 제대로 된 돈을 주고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받았던 그 맹지 쪽으로 갖다가 쌓아놔요. 3년 정도 쌓아놓고 3년 동안 수익 계약이 끝나면 얘네들은 그 받았던 돈을 가지고 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지를 가지고 있던 주인들이 내 맹지 잘 있나? 이 사람들 계약 끝났으니까 잘 처리하고 갔는지 한번 봐야지 하고 가면 거기에 몇 층 높이의 쓰레기들이 몇백만 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예 처리를 하지도 못할.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거기 쓰레기들이 썩고 남은 그 폐수들이 온전히 다 그 지하수를 통해서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에 온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1만 개 넘게 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쓰레기 산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개인 소비에서 이게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생산하는 쪽에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많은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서 생산 단계에서 그 판매에 탈락한 것들을 그냥 다시 또 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나오는 무지막지한 쓰레기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피해는 또 다시 우리 먼저 받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쓰레기 문제를 제가 이제 알게 되고 나니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떻게든지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된 게 이제 소중한 모든 것이고요. 사실 소중한 모든 것처럼 제로웨이스트 샵 또는 이런 활동 아니면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는 한 지금으로는 한 250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냥 샵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이런 가게를 운영하면서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 사업가로 알맹이 상점이라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제로웨이스트 샵인데 이제 이런 환경운동 쪽을 하시다가 우리가 직접 이런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자 하고 만들게 된 그런 알맹이 상점 같은 공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뭐 목표는 같고 생각은 같지만 그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힘은 아직까지 세진 않아요. 그래서 그 힘을 세지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나 네트워킹을 하고 다니고 있고 저도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샵에서는 가급적이면 포장 없이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포장을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게 지금 좀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원 순환 코너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버려지는 것 중에 깨끗하게 모으면 어떻게든 자원화할 수 있는 자원 순환 코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원 순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가게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일정히 리워드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사업에서는 가장 마이너스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한테는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분들을 찾고 그분들한테 제가 제 돈을 들여서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봉사활동 같은 건데요. 저는 이걸로 좀 네트워킹이 좀 강해진 면이 있어요. 이게 집에서 분리배출할 때 가장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되게 줄이고 싶다는 열망을 많이 갖게 되고 여기에 와서 여기다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일조했다는 뿌듯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뿌듯함과 보람이 조금 쌓이게 되면서 저희 공간을 계속 이용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금액으로서는 마이너스인데 가치로서는 그게 플러스 되고 있는 그것들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열린 작업실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전환망이라고 코드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가게를 하면서 처음 배웠던 게 아로마 테라피예요. 그래서 실생활 용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자.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래서 샴푸나 뭐 비누, 뭐 로션, 크림 같은 것들은 사실 따라오는 포장재들이나 쓰레기들 되게 많은 종류 중에 하나고 생활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만드는 걸 알려드리고 같이 만들어서 나누고 이런 거를 통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체험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열린 작업실을 시작을 했고 이게 조금 더 약간 커져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쪽에도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서 실제로 저희 가게 이제 이 안쪽에 기계가 있는데 녹여가지고 다시 그 병뚜껑을 녹여서 다시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작업들도 최근에 좀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좀 성공적이었던 생활용품은 구두주걱이었어요. 네, 기업이나 이런 관공서 같은 곳들에서도 요즘에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친환경 용품을 그 기업의 행사품으로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나왔던 비누나 이런 것들보다도 본인들이 캠페인에서 모아가지고 보내준 병뚜껑으로 만든 어떤 배지라든지 뭐 그립톡이라든지 이런 생활용품들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구두주걱을 제안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원들 분들께 나눠주는 자체적으로 나눠주는 용품 그런 것도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라포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뭐 합니다 하면 되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가급적이면 참여를 해서 여기 망하게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진짜로 여기 망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다음 달에 또 와야 돼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환망을 할 때도 아까 1,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소중한 모든 것 팬층이 생겼다라고 느끼게 된 시점이 올해 초 쯤이거든요. 한 2년 정도 열심히 하니까 그동안 이 사람도 안 변하네 라는 걸 좀 확인하시고 오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전국적으로 있는 그 제로웨이스트 샵기에 연합해서 환경 캠페인 하기도 하고요. 저희 가게 자체적으로 그냥 환경 캠페인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년이 된 분들하고 같이 이제 지금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용역을 받아서 인천 에코 에듀 투어라고 해서 수도권 메리지 관리공사랑 아까 보셨던 순도 소각장이랄지 인천 연수지역자활센터는 커피밥 업사이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시민분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견학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꾸려나가고 있고, 네, 저기 저번에는 해바람통밥도 한번 아이들이랑 같이 다녀오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소중한 모든 것은 이런 공간이고, 혹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나 저를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안을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조금 많으면 좀 천천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를 표현한 거예요. 아이콘으로.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저는 간호사였고요.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되게 개인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아이콘입니다. 제가 일이 끝나면 저 놀 것만 이렇게 궁리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그 간호사를 때려치고 거기서 받은 퇴직금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 코로나 이전 시기였고 여행을 한 1년 반 정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배낭을 메고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되게 문화를 습득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게 한국에 살다 보면 어찌됐든 좀 안정된 길을 찾아서 가야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진만 하게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 취업하고 나면 또 돈을 모아서 결혼,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 정해진 길을 살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은 문화권들을 좀 접하게 되면서 제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좀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제 스스로가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좀 챙기고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구를 재생하는 소중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네, 이런 아이콘으로 저를 좀 소개를 해봤고요. 시간이 있나요, 저?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쓰레기와 관련된 그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를 좀 그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무게가 되게 달라졌다.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이게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제가 여행을 선택한 곳들이 뭐 남미, 뭐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 아니면 뭐 이란 막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표가 싼 곳으로 갔어요. 무조건 그 육로로 그 갈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동비를 최소화시키고 텐트를 메고 다니면서 잘 수 있는 곳에선 자고, 이런 식의 좀 무모한 여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항상 봤던, 이렇게 계속적으로 봤던 영화가, 이거는 영화 갑자기 영화 소개이긴 한데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파이트 클럽 영화? 1999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그 되게 엄청난 영화예요. 되게 폭력적이에요. 되게 폭력적인 엄청난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 대사가 저한테 되게 딱 가슴에 박힌 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 널 놓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사람한테, 그 맞은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되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되게 지루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자기의 뭐 욕심을 채우는 건 이케아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케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집안에 채우는 사람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와닿은 게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 가방 무게가 27kg였어요. 배낭 무게가. 그래서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장 무게 정도 되나요? 27kg가 그 정도? 그러니까 27kg를 메고 이제 그 해발 4,000m 정도에 있는 안데스 산맥 올라가니까 이제 몸이 이제 완전 망가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제 왼쪽 무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한 게 물건을 빼자. 근데 나는 도대체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물건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던 한 때였고요. 보니까
이과수 폭포, 이게 브라질 이과수 폭포에 갈 땐 이 옷을 입어야 돼. 이 옷에는 무슨 모자가 있어. 이 모자에는 이 선글라스가 어울려. 그래서 막 선글라스 몇 종류, 모자 몇 종류, 막 옷 몇 종류, 신발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순간 다짐을 하고 내가 정말 편한 옷, 내가 이거는 절대 버릴 수 없는 모자, 그리고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물건들 빼고 그날 한 12kg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12kg를 제 인생 처음으로 이제 장사를 한 거죠. 돗자리를 펴놓고, 네, 그 볼리비아에 있는 그 시장 앞에 과일 아저씨한테 허락을 받고 그 과일 가게 앞에 이렇게 그걸 제가 그 사진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제 첫 장사였는데, 네, 근데 그거를 다 팔았어요. 정말 싼 값에 팔았어요. 뭐 그 제 기억에 노스페이스 위아래 저지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저지를 제가 살 때는 27만 원인가 주고 샀던 위아래 저지예요. 근데 그거를 그 나라 돈으로,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1,300원 정도 주고 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판 물건을 다 합해서 그날 저녁에 정말 맛있는 저녁을 먹고 엄청나게 후련해진 마음으로 이제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물건을 여기가 거기 여기가 되게 완만해 보이지만 엄청 가파른 곳이고요. 이제 다른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냥 무식하게 걸어서 가자 해서 트레킹 코스를 선택을 해서 갔는데, 이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실제로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 가방을 짓누르는 무게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 아, 나는 물건에서 난 해방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꾸준히 쭉 했고, 다행히 물건이 늘진 않았어요. 늘진 않았고, 그 와중에 느낀 게 다회용이 얼마나 편한가를 이제 제 스스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그 개념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돌아와서 저는 제로 웨이스트를 계속 했는데 제 삶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또 실감을 하게 되고, 이 간편하고 편한 거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함께 쓰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가게를 또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재미삼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한 건데요. 내가 옷을 선택할 때 어떤 옷을 선택하면 좋을까, 이거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첫 번째부터 새 옷은 별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있는 옷 자체를 되게 오래 입으려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신발, 모자, 선글라스, 양말, 속옷까지 다 해서 100개 이내로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계절 옷을 다 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단촐하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어서, 이런 식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해요. 착한 소비는 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적극적인 소비 행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업도 만드는 물건도 변화시킬 거고, 정부도 정책도 바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조금씩은 쓰레기에 이렇게 눌린 삶이 아니라 좀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